절세 이루알기, 절세 알기 기준은 차영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 없이 9억 원 증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부분을 말씀해 드릴 거고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 요거는 다들 아시죠? 배우자한테는 6억, 직계 존비속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이고요. 그 외의 친족한테는 1천만 원, 나머지 특수관계 아닌 사람한테는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도 자녀들한테 2천만 원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개정되는 게 계속 말은 나오긴 하는데 아직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개정되면 조금 더 저도 한도만큼 증여할 예정이니까 개정 여부에 대해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대여, 상증법상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무상으로 빌려주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그 부분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천만 원 이하에 대한 이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럼 1천만 원 어떻게 계산되냐? 세법상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나누기 4.6% 하면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대여는 증여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1천만 원 이체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하셔야 됩니다. 차용증 관련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말들이 많은데 굳이 공증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금액이 크거나 아니면 이전에 증여를 좀 많이 했다 싶으신 분들은 공증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공증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돈이 없어서 담보 물건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부모님 건물, 상가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억 1천만 원까지만 되냐? 아닙니다. 실질 은행 이자율하고 법정 이자율하고의 차이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 실질 이자율만큼 내가 부담했기 때문에 내가 무상으로 이득 본 거는 그 차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은행 이자율이 3.6%고 부모님 건물을 담보로 대출 10억 원을 실행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냐? 10억 곱하기 4.6% 법정 이자율이죠. 4.6% 마이너스 3.6% 하면 딱 1천만 원 나옵니다. 1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 집을 담보로 10억을 대출받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엄청난 이득이죠. 요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냐 안 내냐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따끈한 정보죠. 올 7월에 개정안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이 개정안들은 다 통과되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99% 정도 확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해당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됩니다. 한도는 1억 원 한도고요. 언제 증여받으면 되냐? 혼인신고일입니다. 결혼한 날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내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또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엄청난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집을 사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세법을 활용을 하시면 증여세 없이 신혼부부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세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혼인 시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합해서 2억이냐? 아닙니다. 각각 2억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실 때 시댁에서 2억, 친정에서 2억 이렇게 4억을 증여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구입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요즘 취직하기 어렵죠. 취직하기 어렵다 보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대, 30대 초반에 창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되죠. 손을 벌리는데 그냥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을 하시면 작은 증여세로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요건이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면 1.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됩니다. 여기서 도소매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포함이 됩니다. 전자상거래도 크게 보면 도소매업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전자상거래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쇼핑몰 내가 오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60세는 만 60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도는 50억 한도까지 됩니다. 직원을 뽑았을 때 인원수 감안하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직원 수 관련해서는 또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50억 한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되냐? 내가 받는 금액의 5억을 공제한 후 10%만큼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엄청 이득이죠. 원래 5억 넘어가면 증여세 세율이 30%입니다. 30%, 40%, 50% 이렇게 적용을 받는데 10% 적용만 받으니 엄청난 큰 혜택이죠. 심지어 5억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내가 신청한다고 다 되냐?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2년 내에 창업을 해야 되고 4년 내에 이 창업 관련해서 돈을 다 써야 됩니다.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도 전부 다 창업 관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10년 지나면 상속세 신고할 때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10년이 지나도 상속세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됩니다. 그것 좀 유의하시고요. 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세금으로 증여가 가능하니 꼭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창업이 성공하냐 망하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창업자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 특례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보려고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금 없이 9억원 증여하기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년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 공제가 가능하시죠.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에는 2억원까지 2억 1천만원까지 현금 대여가 가능한데 일단 1천만원은 제외하고요. 2억까지 현금 대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2억 5천이 되는 거죠. 합이 5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자금 보셨죠?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개정 안에 올라와 있죠. 아마 올해 말에 국회 통과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혼인자금 2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면 4억 5천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4억 5천, 4억 5천, 9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요 그림, 요 화면 캡처해 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증여세 없이 세금 없이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도 혼인신고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금 없이 증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무섭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서민들도 세금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세금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아닌 합법적으로 절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지만 삶을 즐기면서 좀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